영원인 거예요. 총 4개였다가 1개만 남았어요. 12년째 하고 있는 그곳. 사업이 그렇게 망가지고 오빠가 되게 진짜 동굴 속으로 제일 끝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도망가라고. 집에 내려주면서 사고 날 정도로 설아 내려주고 죽으러 가려고 그랬어. 쌓인 것 같아요. 뭐가요? 저의 특성상 네. 싸울 때 한 번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는지 막 나열을 하고 막 이러는데 오빠가 그게 듣기 힘든가 봐요. 크지는 않은데 소소한 것들이 빼곡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 일상이죠. 네. 이거 야,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였잖아 같이 그만두네. 이게 별것도 아닌 걸로 이 언성을 너가 별것도 아닌 걸로 지금 계속 이러잖아. 너가 먼저 짜증을 냈다니까. 그만 좀 하자 진짜. 저는 작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작은 돈을. 네. 근데 오빠는 그거를 너무 편의랑 쉽게 바꿔요.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빠는 더 큰 편의를 바랄 거고 네. 그거를 어떠한 금액과 바꿀지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되시는구나. 네.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경제관이거든요.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거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다툼 없이 쓰자라고 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거는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서로 간의 세계관이 좀 다른 거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도 다르고 이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3,000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의 문제예요. 작게 보자면 엄청 작은 문제인데 크게 보자면 엄청 또 큰 문제예요. 되게 용하시다. 무슨 용하다 이런 표현은 안 되는데 무슨 식점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어떡해. 신기해요. 제 입장에서 오빠가 맞춰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설거지도 자기가 원할 때 해야 하고 뭐 데이트도 자기가 원할 때 해야 하고 오, 데이트도요? 데이트도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데이트를요? 예. 이 남편의 혹시 과거는 알아요? 얘는 과하게 외향적이에요. 과하게 외향적이다. 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사람 만나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놀고 막 이런. 그랬는데 지금은 집 밖에도 안 나가. 그리고 마치 그 외향성이라는 걸 다 잊은 남자처럼 다른 남자처럼 살아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업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업 때문에. 네.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강남 신사동에서 네. 샤브샤브 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12년째 하고 있는 거고 분점으로 뭐 압구정이랑 성수동에도 오픈을 했었고 네. 새로운 브랜드를 용인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용인에 너무 크게 오픈을 한 거예요. 본인이 돈을 다 썼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자꾸 나니까 성수랑 압구에서 들어오는 돈을 여기 다 넣고 하니까 이제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여기를 접은 거예요. 네.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보니까 돈이 영원인 거예요. 총 4개였다가 1개만 남았어요. 12년째 하고 있는 그곳. 뭐 그러면서 오빠가 정신과 약도 먹으면서 뭐 자기가 약을 안 먹을 때는 저한테 뭐 헤어지자고도 많이 했었어요. 그 순간이 2, 3년 안에 벌어진 일인가요? 네, 2년 안에. 2년 안에. 보세요. 남편은 제가 잠깐 들은 얘기만으로도 2년 사이에 마치 손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어깨 빠지고 관절 내려앉고 이런 느낌을 생애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 그중에서도 약간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덤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인생이 후려친 거예요. 인생 이 사람이 뒤통수를 후려쳐가지고 머리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뇌진탕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쉬어야 돼. 그 기간을.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남자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남편이 심리 검사를 보면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불안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적 불편감도 되게 커요. 누구를 만나는 게 싫어. 나가는 것 자체가 햇볕을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요. 의기소침 점수가 너무 높고요. 그런데다가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떨림이 있고 설아 씨가 생각했던 그때의 널리 퍼져나가고 어깨가 크고 크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이런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예민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소리도 크게 들려요. 화 안 낼 것도 지금은 크게 들려서 뾰족해져요. 지금 사람이 이런 상태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TCI 검사를 봤더니 설아 씨가 굉장히 좋은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극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서 떠날 만도 하고 혹시 그 빚이 나에게 오지 않으려나? 욕심 많은 여자 같으면 어렵거든요. 이미 우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성숙성이라고 불러요. 요 나이에 요 정도 성숙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 이 남자가 설아 씨를 정말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문장원성 검사를 했는데 기쁨의 순간에 설아 씨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마워. 사업이 그렇게 망가지고 오빠가 되게 진짜 동굴 속으로 제일 끝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오빠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힘내보자. 같이 힘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오빠의 그 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되게 큰일이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건데 이 모습을 그걸 아예 잊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 너무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요. 이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요. 설아 씨,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에요. 몰랐을 뿐이지. 이숙햄에 네. 왜 나온 거예요?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저도 좀 져줄 줄도 알고 잘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상 이게 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질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뭐라 그러지? 뭐 신념? 뭐 이런 것들을 네.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이죠. 아내에게요? 네. 아내에게 그 주입하는 그 신념, 그 가스라이팅은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동업하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설아가 가져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설아는 제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일 때문에 쌓인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한 번은 같은 토픽을 가지고 네. 너가 촬영을 한 번 하고 내가 촬영을 한 번 해서 어떤 게 터지는지 이왕 이렇게 노출된 거 제대로 시작하자.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의 연출 욕심, 편집 욕심, 연기 욕심, 저도 욕심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승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조금 세부적인 질문으로 두 가지를 여쭤봐서 하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그랬더니 일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네.
그럼 생활에서는 어느 부분이 부딪히나요? 그랬더니 일 얘기를 또 쫙 하더라고요. 네. 듣지를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승일 씨는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일에만 관심 있어요. 아내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나 이거 물었는데 왜 내 남편은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네. 이게 어쩌면 우리 오늘 해야 될 상담의 핵심이 될 거예요. 제가 사업이 한번 어려워지면서 붙었는데 네. 공황장애도 네, 얻어서 저는 공황 발작까지 가서 사지 마비가 돼서 응급실까지 실려갔던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약은 복용하고 있고 그 뒤로 발작은 없고요. 아, 네. 다행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업과 다운을 경험하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MBTI로 보자면 아주 극E에 해당되는 극E였어요. 사람인데 마치 지금은 극I인 사람처럼. 극아이예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극I로 변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애도 중이에요. 애도. 지금 승일 씨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봐요. 내 인생 여정을 쫙 펼쳐놨을 때 나는 지금 최저점이에요. 근데 설아 씨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점에 천사처럼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을 그렇게 알아봤어요? 이게 눈물이 나네. 아니 저 방송 보면서 왜 이 자리에서 울지 했는데 설아가 알아볼 수 있게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집에 내려주면서 사고 날 정도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울었었어요. 그때 눈물은 설아 내려주고 죽으러 가려고 그랬어. 근데 오늘은 응어리가 풀리는 울음이어서 해소가 되는 울음이었고 우리가 그때 순간 이 여자가 미쳐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아 씨를 만나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승일 씨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면 최고의 잭팟은 아내더라고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네요. 평생의 천사를 보내준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도 같이 내 옆에 있어줄 그 천사. 코 한 번만 풀게요. 그럼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울리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노시는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정신이 확 드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승일 씨 우리 TCI라고 하는 검사를 했는데 승일 씨는 이 자극 추구 점수가 100점이에요. 자극 추구 점수가 100점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튈 구간이 어딘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자율성이 제가 이 지점이 너무 놀랐던 거예요. 점수가 굉장히 낮죠. 6점이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망해서 그래요. 사업이 망해서. 자신감을 확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는 자아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숨고 싶은 거예요.
집돌이 아니에요. 집돌이일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창밖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지표가 연대감이에요. 제가 이게 걱정인 게 빵점이야. 누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연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래 못 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대감이 0점이야. 같이 있을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우리 남편에게 좀 부탁을 하나 하려고요. 배신하지 말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배신하지 말아요.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상승 곡선을 탈 텐데 원점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나의 삶이 좋아졌을 때 나는 다시 극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 과거가 다시 되살아나서 좋은 것들이 다시 꼽히기 시작하면 설아 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요. 이 여인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나를 붙들었다는 걸. 은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두 분이 이 사회적인 민감성 있죠? 요게 한 사람은 1점이고 한 사람은 2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나마 아내는 2점이야. 남편은 1점. 그죠? 그래서 상대방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마음이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래? 근데 왜 저래 하는 게 그냥 짜증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두 사람은 꼭. 이렇게 둘 다 이런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정도로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면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없어요. 서로를 생각하면 울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왜 지표가 이런데 왜 울지? 미안해.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네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설아 씨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설자예요? 무슨 화자예요? 눈설의 꽃화예요. 그렇죠. 겨울에 피는 꽃이죠. 어쩌면 이 남자는 겨울에 이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인생 겨울에. 약간 소름 끼쳐. 스스로도 필 수 있는 꽃이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은 꽃이 될 거고요. 이 집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남편하고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남편이 보니까 그 짜증 섞인 말투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를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짜증이 안 날 수는 없는데 짜증의 말투를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싶었더니 어미 줄래? 오빠 설거지 좀 해 줄래? 뭐 생각해 보니까 줄래가 들어가면 다 따뜻해지겠더라고요. 오빠 설거지 좀 해 줄래? 나랑 데이트 좀 해 줄래? 이렇게 줄래. 그 가능할까요? 네, 노력 많이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혹여라도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값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이렇게 노력하네? 이것만으로도 땡큐예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두 분 행복하시고 벗고 내 옆으로 와. 내 옆에 있어줘, 잠깐. 오빠 핸드폰 하면 되잖아. 귀찮게 하는데 오빠 옆으로 간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답답해졌어. 숨이 안 쉬어져. 벗어. 진짜 너무 더워서 벗고 싶다고 너 벗어 이러니까 벗기가 싫어졌다? 벗어. 줄래? 줄래? 와. 이쪽에 누워줄래? 그건 진짜 아, 힘들 것 같아. 왜? 여기 누워 안 건드릴게. 줄래? 이러다 이거 악용하는 거 아니지 몰라. 내가 악용할 사람이야.